2014년 7월 12일 날 친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요거 봅시다. 이거 10번에서 13번. 요거 이제 경제지문이죠. 경제지문. 그죠? 이거 뭡니까? 조세 귀착. 그 조세의 어떤 전가.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세금을 때렸는데 소비자가 뭐 세금을 좀 내더라. 그죠? 공급자가 100% 다 내지 않고 소비자가 좀 일부를 내더라. 또 반대로 소비자에게 세금을 때렸는데 또 뭐 공급자가 일부 세금을 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조세 전가라는 얘기고. 그건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조세로 인해서 이제 조세 뭐 물건에서 세금을 때리게 되면 판매자에게 공급자에게 세금을 때리게 되거나 아니면 뭐 소비자에게 세금을 때리게 됐을 때 가격 변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그죠? 그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전가가 되는 경우, 세금이 전가가 되는 경우,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일단 공급자에게 세금을 때렸을 때 소비자가 일부 부담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건 마찬가지. 수요자,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이제 세금을 때렸더니 수요자가 100%다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일부 세금을 부담하더라. 세금이 전가되더라. 그 두 가지에, 그죠?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한 거, 수요자에게 세금 부과한 거. 그 과정입니다. 그죠? 이 과정은 요거 두 번째 예는 요 그래프로 설명이 가능해요. 요 그래프고. 첫 번째 그래프는 첫 번째 예는 그래프 안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래프 한 그려봤는데, 요건 이제 첫 번째, 그죠? 공급자에게 세금 때린 거. 이거는 이제 수요자에게 세금 때린 거.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대로 옮겨 적은 거고.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입니다. 그죠? 요 그래프 보면서 일단 본문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웠죠. 가격 탄력성 나오는 거,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른 건 좀 읽어지는데 그렇구나 하는데 요 부분 이해가 완전히 안 되죠. 그죠?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중에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하고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조세를 작게 부담한다.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조세를 적게 부담한다. 이거를 그럼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와 관련된 A와 관련된 문제 이거를 못 푸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단순 내용일치로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그냥 공식처럼 쓰면 돼. 근데 굳이 이해 안 해도 되지만 이해를 해보려고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 부담이 작게 내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공급자냐 소비자냐, 공급자냐 수요자냐, 그걸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그 둘 중에 가격 탄력성이 큰 놈이 작은 놈,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세금 부담 많이 하냐, 그걸 보는 거니까. 공급자가 세금 부담 많이 하냐 아니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 많이 하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 부담이 작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 부담이 크다. 그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완만하다. 그래프가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가격 탄력 곡선이 작을수록 가파르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가파르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갈까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짧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도 탄력성이 크니까 뭔가 탄력이 되게 심하다, 막 진동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민감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겠지.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을 많이 하려고 그러겠지. 많이 팔아먹으려 하겠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량을 많이 하려 하겠지. 수요는, 그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말이 같은 가격의 같은 가격의 어떤 변화량이라 하더라도, 그죠? 가파른 쪽이 X축, 그러니까 퀀터티, 수량이 변화량이 작죠. 가파른 쪽이 수량 변화가 작잖아요. 그죠? 완만한 쪽이 수량 변화가 더 크죠. 그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크면은, 그러니까 델타 거래량, 델타 Q, 델타 퀀터티, 그죠? 퀀터티 변화량이 더 커진다. 완만하다. 이 완만하니까 가파르면 퀀터티 변화량이 작지요. 그죠? 가파르면 거래량이 작다. 가격 탄력성이 작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죠? 가격 타겟성이 크다, 가격 타겟성이 작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요거 가지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읽어보면 이해가 되죠. 이거 때문에 못 푸는 건 아닌데. 또 이렇게 이제 가격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준비해 봤고, 또 그런 지식 가지고 풀면 되고, 요 부분은 따로 아까 그 4개 그래프로, 그죠? 4개 그래프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이제 그 본문 가서 보시면 되고,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쭉 읽어집니다. 그죠? 따로 그 정도만 알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해가 될 거고. 문제 한번 봅시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일치죠. 그죠? 내용일치 추론. 뭐 11번은 뭐 적용 추론까지 안 가고 적용 내용일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A 가지고 그대로 그냥 뭐 내용일치입니다. 그죠? 공식처럼 풀면 되는 거고 안에 깔리고. 그 다음에 12번도 적용 추론인데 뭐 내용일치로 거의 풀립니다. 그죠? 추론도 안 보이네요. 그죠? 바로 풀리고. 그 다음에 13번은 오비네요. 그죠? 그냥 풀면 되고. 그죠? 뭐 그렇구나. 뭐 크게 어렵지 않아.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았고 그 지문이 이제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이제 문제가 풀리느냐? 풀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수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100% 지문을 읽지 못한다. 이해가 100%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본문 보고 또 문제 풀겠습니다. 그 좀 필요한 부분 있으면 거기 스킵해서 보십시오. 그렇죠? 본문 넘어갑시다. 본문 봅시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그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다. 그렇지.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 있는 사람을 딱 정해놨는데, 그죠? 누가 내라고 이제 법을 만들었어.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안 내고 막 다른 사람이 또 막 돈을 내주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전세, 그죠? 조선시대 때 전세 땅에다가 뭐 이렇게 세금을 때렸는데 거기서 그 논에 일하는 그 소장농이 제가 대신 그 세금 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일 맡겨주세요 이라고 소장농이 막 일하면서 자기가 세금을 내고 앉아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죠?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불공평해진다. 맞죠? 그죠? 조세 귀착은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어떻게 배분되고 있느냐, 누가 몇 %를 내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법을 여기다 누구한테 땅 주인한테 돈 내라고 했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막 내고 있더라. 이런 걸 밝히는 게 이제 조세 귀착이겠네요. 그죠? 정부는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 귀착을 고려한다. 그렇겠지. 그죠? 정부는 이제 좀 제대로 봐야 되겠지. 그죠? 누가 돈을 내고 있는가. 조세 부담의 법적 귀착은 법적으로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의미하며, 그 법적 귀착이라는 건 이제 법적으로 지는 부담, 그죠? 누가 땅 주인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조세 부담의 경제적 귀착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지는 부담, 경제적 귀착, 법적 귀착, 그죠? 구분되죠? 흔히 어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이제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 근데 그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모두 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나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해서,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얘기가 나와요. 가격 변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가격 변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본문이 이거지. 그러니까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공급자에게 세금을 때렸는데 막 소비자가 막 세금을 내고 앉아 있고, 아니면 소비자에게 세금 때렸는데 막 공급자가 막 세금을 내야 되는 판이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전가라 그러죠. 전가. 그죠? 전가된다. 그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봅시다.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이거 이제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봅시다. 그래프 보면서. 됐죠? 그래프 보면서 봅시다. 첫 번째 예, 그죠? 요건 첫 번째 예고, 요건 두 번째 예입니다. 그죠? 첫 번째 예부터 봅시다. 보게 되면, 일단 예를 들어 이제 한 자루당 700원인 볼펜이 100원의 물품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된다고 하잖아. 자, 일단은 그랬습니다. 700원이 일반적인 균형 가격이었죠. 응? 균형 가격이 뭡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마주치는 이 점에서 이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팔고 있었는데, 자, 그 정부에서는 가격을, 세금을 올린 겁니다. 100원 더 내라. 그죠?
한 자루당 100원 내라.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공급자에게 100원 더 내라. 이때 법적 귀착은 공급자에게 발생하겠죠. 그죠? 법적 귀착은 법적으로 누가 내야 됩니까? 공급자가 내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정해져 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전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격 변동으로 전가가 된다 그랬으니까 봅시다. 그 예를 설명하겠지. 이때 법적 공급자에게 발생한다. 공급자가 기존 가격에 100원을 더 받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자, 이 공급자는 100원을 올려버려. 700원짜리 월펜에다가 나 100원 세금 내야 되니까 800원에 팔 거야. 이렇게 하면 이 가격이 800원에 형성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람들이 안 사겠지.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의 어떤 수량이 줄어들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100원만큼 올렸는데 이게 800원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서 마주치는 거야. 그죠? 이거 이해되죠? 760원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760원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800원 받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지. 안 삽니다, 사람들이. 그죠? 760원은 이제 균형 가격이 형성됐어.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공급자가 기존 가격에 100원을 더 받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됐죠. 760원. 새로운 균형 가격이 760원으로 오르게 되었다고 이제 가정합시다. 그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죠? 할 때 조세 부과 이전 가격보다 6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세 부과 이전에는 얼마 700원에 팔아먹었는데 지금 760원에 팔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한 자루당 60원씩 더 받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세금을 100원 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40원 내고, 그죠? 지금 뭐 60원 더 받았으니까 60원 더 받은 거 해가지고 100원 내면 되겠지. 그죠? 그거 이해되잖아. 그죠? 세금 부과 이전 가격보다 6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공급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상쇄된다. 그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소비자가 60원 내고 내가 내 주머니에 있던 거 40원 내가지고 이제 100원 내면 된다. 이렇게 본 거지. 전가가 됐다는 얘기지. 그죠? 조세 부담이 일부가 상쇄가 됐다. 이는 수요자가 기존보다 60원을 더 지불하고 볼펜을 구입하게 되면서 60원의 조세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60원이 소비자가 갑자기 700원씩 사고 있다가 갑자기 가격이 760원이 된 거야. 그 이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60원은.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얘들이 또 니들 한 자루당 100원씩 내라고 했는데 얘들이 전가가 돼가지고 60원을 얘들이 내네. 응? 그죠? 가격이 올라가지고. 얘는 한 40원만 내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전가가 된 예죠.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전가가 된 예다. 맞죠, 그죠? 어디까지 봤나? 60원의 조세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공급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금액은 760원에서 조세에 100원을 뺀 660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760원에 팔아먹고 있는데 세금 100원 내니까 660원이겠지. 그죠? 자기 돈은 버는 돈 660원입니다. 그죠? 660원이다. 최종적으로 공급자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700원씩 팔아먹고 있었는데 660원이 이제 그 주머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40원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지. 그죠?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볼펜 한 자루 팔면 700원을 벌었는데 660원밖에 못 벌어. 40원은 그 정부에 그 세금 낸 거고. 그죠? 수요자에게 60원에 이제 조세가 귀착된다. 이거 맞죠?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100원을 여기다 때렸는데 얘가 40원 내고 수요자가 이제 60원을 갑자기 덤탱이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가가 됐다. 그 얘기고. 이해되죠? 어려운 부분 없고. 요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요건 이제 뭐였습니까? 요 위에 거는 지금 뭐냐면은 공급자에게 세금 때린 거고, 그죠? 요건 이제 수요자에게 세금 때린 경우입니다. 수요자에게 세금 때린 경우. 일단 봅시다. 요건 뭐 문제 나오는데 이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죠? 봅시다. 잠깐만. 수요자에게 이제 세금을 때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전가가 됩니다. 그죠? 수요자에게 때렸다. 봅시다. 좀 내릴까? 자, 됐죠?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면, 요건 이제 공급자에게 부과된 거죠. 공급자에게 부과된 거고, 요건 이제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이제 부과가 되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줄어들겠지. 그죠? 이렇게 돼 있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뭡니까? 요렇게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또 균형 가격에 맞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공급이죠. 공급 곡선.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인데 딱 맞아져가지고 1,000원에 이제 팔아먹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에게 부과되면서, 그러니까 수요자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너 얼마야? 100원 내라 그런 건가?
200원 내구나. 그죠? 200원에 물품세를 부과한다. 그 수요자가 1,000원에 지금 균형 가격이 1,000원에 딱 맞고 있었는데 여기 수요자에게 200원을 부과를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는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한테 1,000원 줘야 되고 세금을 또 200원을 내야 돼. 결국 1,200원을 내야 되는 거지. 그죠? 1,200원을 내야 돼.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물건을 살 때마다 1,2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원래 1,000원을 주고 샀었는데 1,2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지. 안 사는 사람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어디서 만났냐? 920원. 예를 들어 이제 9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죠?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죠? 소비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형성이 되겠지. 안 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죠? 이로 인해 공급자는 조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낮은 금액을 갖게 된다. 낮은 금액을 벌게 되겠지. 원래는 1,000원에 팔아먹었는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920원밖에 못 보는 거야. 그죠? 이해되죠? 그죠? 원래는 1,000원에 팔아먹었었는데 지금 이제 소비자가 안 사니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죠? 안 사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안 사니까 사람들이 낮게 형성된다. 이로 인해서 공급자는 조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낮은 금액을 벌게 되겠죠. 돈을 적게 벌게 되겠지. 수요자는 균형 가격에 세금을 더하여 물품값을 지불하지만, 그러니까 1,000원에다가 물품 세금 200원을 보태서 1,200원을 돈을 내야 돼. 그죠? 물품값을 지불하지만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 모두 부담하지는 않게 된다. 자, 보시죠. 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소비자의 목표는 한 900원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안 되지. 그죠? 900원까지 떨어지지 않고. 왜냐면, 900원이 아니라, 800원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지. 왜냐면 800원만큼 떨어져 버리면 그대로 1,000원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200원이 지금, 세금이 붙었기 때문에. 원래 1,000원 주고 사던 거를 세금이 붙어가지고 1,200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물건값이 800원이 되고, 세금 200원을 보태가지고, 기존에 1,000원 주고 샀던 것만큼 1,000원을 내게 되면 개이득인데 그만큼 안 되지. 그죠? 그만큼 안 떨어집니다. 그죠? 그만큼 안 떨어지고 한 920원까지 때까지 떨어졌다. 목표는 800원대까지 떨어지는 게 목표였는데 그만큼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거 좀 떨어져가지고 이만큼 920원이 됐다. 그죠? 이로 인해 공급자는 조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낮은 금액을 갖게 되고, 그죠? 낮은 금액을 갖게 되고, 수요자는 균형 가격에 세금을 더해서 물품 값을 지불하지만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 모두 부담하지 않게 된대. 자, 보시죠. 920원이 됐어. 920원이 됐어. 그죠? 920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200원을 보태가지고 1,120원에 돈을 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120원만 더 내면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1,000원 내고 샀던 거를 1,120원에만 돈 내면 되는 거지. 200원 다 낼 필요 없어. 200원이 지금 이제 세금이 붙은 거잖아요, 여기에. 그죠? 근데 200원 다 낼 필요 없고 1,120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80원은 누가 내느냐? 공급자.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1,000원에 팔아먹던 거를 920원밖에 못 팔아먹지. 그러니까 80원이 얘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그죠? 결국은 뭐야? 얘가 여기다가 200원 때렸는데 얘가 120원이 되고 얘는 8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얘가 120원을 내야 되고 얘가 8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00원 때렸는데 얘가 120원, 얘가 80원. 이게 이제 전가가 됐다는 얘기지. 그죠? 봅시다. 수요자는 균형 가격에 세금을 더하여, 그죠? 균형 가격이 920원에다가 세금을 더하여 200원을 더해서 물품값을 지불한다. 그죠? 1,120원.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 모두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죠? 부과된 조세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200원이죠.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1,000원에다가 200원 보태가지고 1,200원을 냈었어야 되는 건데 1,120원만 낸다는 얘기지. 모두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되느냐? 공급자가 돈을 낸다는 얘기지. 그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는 공급자에게 조세 부담이 일부가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이러한 전가로 인하여 법적 규칙과 경제적 규칙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죠? 법적으로는 얘가 200원 내야 되는데 얘가 120원, 얘가 80원 내게 되는 경우. 그다음 앞에 상황도 마찬가지죠. 얘에다가 얼마 매깁니까? 100원 매겼는데 100원 세금 내라고 했는데 얘는 40원 내고 얘는 60원 내고 앉아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전가다. 그죠?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넘어가서 뭐 그런 상황이다. 요거는 이제 그 공급자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한 경우고, 이건 이제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가가 됐다. 그 얘기였죠. 그 두 가지 얘기였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문단 봅시다. 요 A 상황 봅시다. 요거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가격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그래프를 보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래프 보면서 봅시다. 물론 뭐 이해는 다 되는데, 그냥 뭐 조금 그래프 상황 보면서 조금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아서.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그렇다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가 더 부담을 많이 할까? 누가 더 부담을 많이 할까? 아까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다가 세금 100원 때렸는데 얘가 지금 더 내고 있네. 그죠? 여기다가 200원 때렸는데 역시나 얘가 더 많이 내고 있네. 그죠? 누가 낼지, 이거 누구한테 세금 때렸는지, 전가가 많이 되는지 전가가 적게 되는지 그건 모르죠. 그죠? 경우에 따라 다르네. 그죠? 그럼 이제 누가 돈을 많이 내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누가 더 많이 내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봅시다. 그렇다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가 더 조세를 많이 할까? 이건 뭐 경우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경우에 따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격 변화에 수요량과 공급량의 양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다. 자, 누가 더 많이 내는지는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대.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수요량이 더 민감한가? 공급량이 더 민감한가? 그걸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 가격 탄력성이다. 가격 탄력성. 봅시다. 가격 탄력성이 뭐야? 이거 감이 안 잡히죠? 잘 봅시다. 설명이 뒤에 있어요.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자, 이거를 이제 뭐 예상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래프 없이도 볼 수 있긴 한데,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가격 변화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단 공급선부터 봅시다. 공급선. 완만이냐 가파르냐 그걸 보겠습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크다. 가격 탄력성이 크면 완만하다. 가격 탄력성이 크면 완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가격 탄력성이 크면 완만하다라는 건데,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말이 뭡니까? 가격이 바뀌면 퀀터티, 수량, 그죠? Q가 얼마나 바뀌느냐? Q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나 공급량, 이 퀀터티, 양 자체가, 수량 자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러면 A가 더 민감할까요? B가 더 민감할까요? 가격이 똑같이 바뀌었어. 그죠? 같은 간격으로 바뀌었어. 변화가 생겼어. A가 더 많이 수량이 변했습니까? B가 더 많이 변했습니까? B가 더 많이 변했죠. 그죠? 이 보세요. 이쪽 수량이든 공급량이든 이중 수량은 지금 X축이잖아요. 그죠? 이게 더 많이 변해. 이게 더 길잖아요. 변화량이 이게 더 크죠? 완만할 때가 더 커진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수량 가격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뭐 물론 뭐 공급선이지, 공급곡선이고, 그죠? 공급곡선. 뭐 물론 수요곡선도 마찬가지. 수요곡선도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완만이고 이렇게 가파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가파르게 되면 X축의 변화량은 줄어든다. 그죠? 같은 가격일 때, 그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민감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말과 같지요. 민감하다. 가격이 요만큼 바뀌었는데 확 바뀌었지, 그죠? 이제 거래량 델타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의 변화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작다는 말은 거래량이 큰 변화가 없다.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해되고. 계속 봅시다.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죠.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죠? 이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거지. 완만해지면서 X축의 변화량이 더 커져 버린다. 그죠? 이게 되죠, 그죠?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영향이 적게 받는다. 이 상황인 거지.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은데 가팔라진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죠? 이 말이 어려운데, 그래프적으로 이해하면 바로 이해되죠, 그죠? 이 가팔라지는 거잖아요. 가팔라지면서 X축의 변화량이 줄어든다. X축의 변화량이 이것보다 이게 더 작지요, 그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넘어가서, 수요와 공급 중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하게 되고,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은 조세를 작게 부담하게 된다. 자, 이게, 뭐, 이해를 못 하더라도 문제는 풀립니다. 요건 이제 공식이 주어진 거죠. 그죠? 공식을 줘서 이제 그대로 뭐 풀면 됩니다. 요 문제가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그대로 풀면 되는 건데.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가격 탄력성이 작은 놈이 조세를 더 부담하고,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조세를 적게 부담한다.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뭐 이해 안 해도 됩니다. 문제 풀리는데. 뭐 유경으로 봅시다. 이러면 다 보이나? 아, 이거 안 보이네. 됐죠? 지금 설명하려고 그런 게 뭐냐면은, 봅시다. 수요와 공급 중에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 부담이 더 많다. 그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조세 부담을 적게 한다. 가격 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 부담을 적게 한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말은 완만하다는 얘기고, 그래프가,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프가. 봅시다. 총 4가지 경우로 볼 텐데, 일단 요거 2가지 경우는 공급자에게 세금 부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수요자에게 세금 부담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세금 부담했을 때,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더 크거나 아니면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더 큰가, 그 2개를 비교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자에게 세금 부담했을 때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더 크냐, 아니면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더 크냐.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공급이냐 수요냐, 그죠? 공급이냐 수요냐, 그죠? 이런 총 이제 4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금 가격 변동이 생겼을 때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느냐? 공급이 많이 낼까? 수요가 많이 낼까? 그죠? 공급이 많이 낼까? 수요가 많이 낼까를 보는 건데, 이때 이제 가격 탄력성과 연관지어 보려고, 그죠? 가격 탄력성이 얘가 공급이 더 큰 경우, 수요가 더 큰 경우, 그 다음에 공급이 더 큰 경우, 수요가 더 큰 경우, 이 총 4가지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봅시다.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일단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어. 자,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마찬가지죠. 일단 균형 가격은 요 수요 곡선, 그죠? 우하향 곡선 수요 곡선, 우상향 곡선 공급 곡선, 그죠? 이렇게 해갖고 만나는 쪽, 이 점에서 가격이 균형 가격이었는데, 여기다 공급자, 그죠? 볼펜 만드는 쪽에다가 100원을 세금을 때려봤어. 그죠? 그러면 가격을 올리겠죠.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1070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요럴 경우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죠. 완만하니까, 그죠? 공급이 완만, 수요가 가파, 그죠? 상대적으로 공급이 더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수요 곡선이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죠?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 이게 수요 곡선이죠, 그죠? 이게 수요 곡선, 그죠? 우상향하는 거 수요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그래프가 올라가면, 그죠? 가격을 끌어올리면 이 빨간 선을 타고 올라갈 거고, 이때는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 빨간 선을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누가 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더 많이 올라가죠. 가파르게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같은 100이고 같은 100이잖아요. 그죠? 등 간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 완만한 쪽이 더 못 가겠지. 그죠? 더 많이 못 올라가겠지. 그죠? 가파른 쪽이 더 많이 올라가겠지. 이건 뭐 직관적으로 봐야지 뭐. 그죠? 이건 뭐 그래프적으로 그렇죠?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가파른 쪽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완만한 쪽보다는 가파른 쪽이 더 많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럴 때는 이게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더 많이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소비자가 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지. 가격 부담이 더 크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거지. 그죠? 숫자로 봤을 때 만약에 1070원 갖고 요
1010원으로 봅시다. 그죠? 이건 뭐 내 마음대로 정한 거지만 어쨌든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작게 움직였을 거니까 그죠? 이렇게 숫자로 정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 그만큼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더 부담 많이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탄력성이 작잖아요. 그죠? 가격 탄력성이 지금 작습니다. 공급이 길게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고 가격 탄력성이 수요가 지금 작은 상황에서 그죠? 수요가 작은 상황에서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 부담이 더 많다. 세금 부담이 더 많죠. 70원. 70원은 물어야 되고 얘는 70원 수요자가 70원을 물어야 되고 요때는 100원이 세금이었는데 70원이 소비자가 물었고 그러니까 공급자는 30원만 내면 돼. 그죠? 이런 상황이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 일단 이제 수요자가 더 가팔라. 그죠? 수요자가 더 가팔라. 수요가 더 완만해. 그죠? 수요가 완만해.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수요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죠? 공급자는 가격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가파르고, 그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올려버렸어.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이제 수요니까 올렸을 때 작게 올라갔다. 가격 변동이 작다. 가격 변동이 작으면 소비자는 조금만 돈을 내면 되죠. 그죠? 수요자는 돈을 조금만 내면 되고 그 대신에 얘가 조금밖에 못 내니까 얘가 많이 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10원만 내면 되고, 그죠? 10원만 내면 되고, 수요자는 10원만 내면 되고, 그만큼 가격을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공급자는 90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지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죠.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지. 이해되고, 좀 복잡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렇구나 느껴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죠.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어. 그러면 일단 공급자가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 수요자가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 이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공급자가 가격 탄력성이 크다. 완만하다. 그죠? 수요자가 가격 탄력성이 크다. 완만하다. 그죠? 공급 곡선이 완만. 수요 곡선은 상대적으로 그죠? 가파르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 변동이 생겼고 수요자에게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겠죠. 수요가 변합니다. 그죠?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지금 가파른 상태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가파른 상태이고 그냥 빨간 선을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완만한 선을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못 내려왔지. 970원, 1000원에서 970원, 30원밖에 못 내려오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가파른 선이니까, 가파른 선이 빨간 선을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빨간 선을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많이 내려왔겠지, 그죠? 그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상황이니까 얘가 가격을 970원밖에 못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세금을 때렸는데 가격을 많이 못 내렸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 내야 됩니까? 지금 여기다가 100원 때린 거니까 970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니까 세금을 지금 100원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1070원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70원을 물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건데 1070원을 내야 되니까 얘가 70원을 무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더 많이 내죠. 그죠? 세금 부담이 더 크죠? 이 그래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떨궜잖아요. 그죠? 가격을 많이 떨궜잖아. 그러니까 90원까지 떨궜는데 그거 910원까지 떨궜어. 그죠? 빨간 선을 타고 내려오니까 많이 떨어졌죠. 빨간 선을 타고 내려오니까 적게 떨어졌고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90원을 까지 떨군 거야. 마이너스 90원까지 떨군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는 지금 얼마 내야 됩니까? 910원까지 떨궜고 여기다가 세금 100원 보태서 1010원만 내면 되지. 원래 1000원이었는데 1010원만 내면 되니까 10원만 더 내면 되네. 그러니까 수요자는 10원만 더 내면 되고 그 대신에 지금 1000원에 팔아먹다가 지금 910원이 된 거야. 90원이 지금 공급자가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손해보는 상황인 거지. 얘가 부담이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은 쪽이,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 부담이 더 크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건가? 이해되죠? 그죠? 설명이 좀 이상해서 그런가?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해되죠? 이해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식에 때려 넣으면 문제 풀립니다.
그런 상황이다. 같이 보고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지금 이제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요거 설명했죠. 그죠? 요 문장 설명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다른 건 이해되는데 요건 좀 설명이 필요했어요. 계속 봅시다. 한편 가격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다 보이죠? 한편 가격 탄력성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에도 영향을 준다. 그죠? 가격 탄력성이 거래량, 수량, 퀀티티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퀀티티에 영향을 준다고. 가격 탄력성이. 이게 뭔 말입니까? 가격 탄력성이 이놈이 지금 더 크죠? 가격 탄력성이 큰 놈은 퀀티티가 많이, 수량이 많이 변하죠.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놈은 상대적으로 이거 수량 변화가 작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했는 건데.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한편 가격 탄력성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에도 영향을 준다. 거래량, 퀀티티, 수량에 영향을 주는데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가 가격 탄력성이 작다, 가파르다. 요 놈이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 그죠? 완만한 요 놈보다 거래량이 적게 줄어든다. 적게 줄어들죠. 변화량이 작지. 그죠? 거래량이 작다. 델타 거래량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놈보다 이게 작잖아요. 그죠? 작게 줄어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이를 고려해서 정부는 세수를 늘리려고 할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재고를 선택. 왜 그렇습니까? 적게 줄어드는 재고를 왜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막 세금을 이렇게 거둘 때 좀 시장에 큰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거겠지. 정부는. 그죠? 그러니까 적게 줄어드는 쪽을 선택하겠지. 요 놈을 가격 탄력성이 이 작은 놈, 가격 탄력성이 작은 놈, 요 놈을 이제 좀 선택하겠지. 그래야지 수량 퀀터티가 덜 줄어드니까. 그죠? 이 놈을 선택해가지고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겠지. 그죠? 그래야지 시장에 충격이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 보는 겁니다. 조금 깊이 있게 설명했는데 설명이 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그죠? 하여튼 뭐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예,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10번은 뭐 내용일치죠. 10번은 내용일치 추론. 그 다음 11번은 적용 추론이죠. 적용 뭐 추론까지는 아니고 적용 내용일치. 예. 그 다음에 12번도 적용이네요. 그죠? 적용 내용 추론. 내용일치 추론. 그 다음에 13번에는 뭐 어휘네요. 그죠? 이건 뭐 별거 없고. 그렇네. 봅시다. 뭐 대충은 이제 경제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거, 이거 적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적용하는 거, 뭐 내용 일치든 추론이든 봅시다. 10번을 보게 되면 유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조세 부담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 가격 변동으로 조세 부담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앞장에 있었죠. 있네.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죠? 내용 일치고. 그 다음에 2번 법적 귀착 대상과 경제적 귀착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세 귀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적 귀착 대상과 경제적 귀착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세 귀착이 필요하다. 그죠? 앞부분에 있었죠. 정부는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 귀착을 고려하는데 왜 불공평해집니까? 공평하게 하게 안 된 상황입니까?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 뭡니까?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 이 다르면 불공평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귀착을 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 있는 사람, 법적 귀착, 그죠?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 경제적 귀착, 이게 다를 경우에 불공평해지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조세 귀착을 한다. 그죠? 이게 좀 변형된 뭐 내용일치. 그죠? 똑같은 표현은 없었지만 변형된 내용일치다. 그죠? 조세 귀착이 필요하다. 그죠? 맞고. 그다음 3번. 정부가 조세 납부에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주면 정부가 조세 납부에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주면 조세 부담이 공평해진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막 세금을 물었는데 그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깎아주면 공평해지나요? 공평해지는 거 아니지. 공평은 불공평한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땅 주인한테다가 세금을 때렸는데, 에? 땅 주인한테 세금을 때렸는데 그 땅에 무슨 일하는 사람들, 그죠? 이거 뭐 소작농, 응? 그 논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때렸는데 소작농들이 막 세금을 내더라. 응? 그러니까 불공평해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응?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 거기에다 전세, 그러니까 땅 논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공평해집니까? 아니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죠? 공평해지려면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100% 다 내는 게 그게 공평해지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적 규칙이 필요하다, 그죠? 이게 틀렸죠, 그죠? 대놓고 틀렸죠. 4번 조세 부담이 전가가 일어나면 법적 귀착이 있는 사람은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조세 부담에 전가가 일어났단 말이 뭡니까? 조세 100% 부담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이 내게 된다.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법적 귀착이 있는 사람, 법적 귀착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법적으로 그 돈을 내야 되는 사람, 땅 주인은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 모두 부담하지는 않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뭐 한 70% 내고,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소작농이 한 10% 내고 이렇게 되는, 아니 30%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죠? 모두 부담하지는 않게 되는 거지, 그죠? 뭐 내용 일치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그죠? 불공평해지는 상황, 이걸 말하는 거네, 자, 전가가 됐다, 그죠? 그 전가라는 말 자체의 의미인가? 뭐 전가라는 말 자체가, 그죠?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사람한테 부과되는 경우, 전가되는 경우, 그걸 말한 거니까. 모두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죠? 나눠서 부담한다, 맞고. 5번 내용 일치겠네요. 5번 일반적으로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요것도 약간 뭐 내용 일치 수준이죠. 흔히, 그죠? 흔히 어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사람이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조세를 실질적 부담을 모두 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란 얘기지,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다 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열어보면, 그죠?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게 아니더라. 땅에다가 세금을 때렸는데 땅 주인의 세금을 안 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막 내더라.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그죠? 맞고. 답은 3번이죠. 그죠? 내용 일치였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11번 넘어갑시다. 11번 봅시다. 11번.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A가 뭐냐? 뭐 가격 탄력성에 대한 얘기였죠. 봅시다. 문제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딱 보자마자 뭐 여기 일단은 문제가 나오겠네라는 게 예상했고, 예상대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 갑국에 이제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물품에 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물품, 뭐죠? 물품에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한 물품 가나. 가나가 이제 물품이네. 그죠? 물건 이제 가나. 여기 이제 수요의 탄력성은 동일하대. 이제 수요 가격의 탄력성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이제 기울기가 이제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요 곡선, 이거 이제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겠지, 그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뭐 이런 거겠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경우가 뭐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지. 요거 두 개는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케이스죠, 그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 그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 동일한 거, 요거 두 개, 그죠? 대충 이렇게 될 거고, 봅시다. 가나 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한 물품 가나 중 나의 공급 가격 탄력성이 가보다 크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보다 크다. 이때는 정부가 뭘 선택한다 그랬습니까?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물건을 선택하는 거는 여기 있네요. 정부는 세수를 늘리려고 할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재와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게 누구라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와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와 가격 탄력성이 지금 나가 크고 가가 작잖아요, 그죠? 가가 작잖아,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를 정부는 선택할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정부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정부는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재화를 선택할 것이다.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재화는 뭐냐?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재화는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다.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는 가냐 나냐? 가겠죠. 그죠? 가가 지금 가격 탄력성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를 선택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의미는 몰라도 문제는 풀리죠. 그죠? 그다음 의미는 지금 이따 봅시다. 계속 문제 풀고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 누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거는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그죠? 그걸 가지고 봅시다. 이 물품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가파르면 가격 탄력성은 어디 갔나? 가격 탄력성은 작다.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놈이 가파르죠.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죠? 여기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완만하다. 그죠? 일단 가격 탄력성이 작은 놈이 가파르다. 그죠? 그거 가지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공급이 가파르다. 그럼 가격 탄력성이 작다.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작다. 그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 그죠? 가파른 놈이 작다. 그죠? 작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 가격 탄력성이 작은 놈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놈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부담했을 경우 공급이 지금 가격 탄력성이 더 작으니까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작으니까 작은 놈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 공급이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한다. 공급.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공식대로 끼워 맞추라는 거지. 그냥 대놓고 내용 일치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죠? 이해를 못 했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그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꼼꼼히 이해하려면 뭐 이런 거 그래프까지 다 생각했었어야지. 이거 뭐, 그죠?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부과될 경우 수요자에게 세금 부과될 경우를 비교해서, 그죠?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됐을 때는 뭐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 가격 탄력성이 수요가 더 큰 경우, 이 두 가지 비교. 그다음에 수요자에게 세금 부과했을 때 공급이 탄력성이 더 큰 경우, 그다음에 수요가 탄력성이 더 큰 경우, 이렇게 비교. 이래서 보고 뭐 판단할 수 있다. 그래 이해를 하고 뭐 했어도 됐고, 뭐 굳이 뭐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놓고 그냥 내용 일치로 풀어서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풀면 된다. 그죠? 뭐 하나하나 뜻을 좀 알아봐야 되나? 볼 거 있나? 그러니까 요것도 봅시다. 그러면은 나의 가격 탄력성이 가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한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놈이 을 이제 정부가 선택하고, 그죠?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놈을 정부가 선택하는데,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놈이 누구냐?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다.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가 거래량이 적게 줄어든다. 이 그래프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죠? 거래량 퀀터티 수량이죠. 그죠? 수량이 이게 더 많이 변화량이 큽니까? 이게 변화량이 큽니까? 이게 변화량이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가파르다. 가파른 거는 탄력성이 덜 민감하다. 그죠? 가격 탄력성이 덜 민감하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말은 완만하다, 민감하다. 왜냐하면 같은 가격이 변했는데 같은 가격 변화량의 퀀터티 차이가 이게 훨씬 더 크죠. 그죠? 완만하면 커지니까. 이거 이해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거 이해되죠. 그죠? 가격 탄력성이 큰 놈이 기울기가 완만하고 퀀터티 수량 변화 거래량 델타 거래량이 더 많다. 더 많이 변한다. 이러면 안 되지. 그 정부가 원하는 건 세금 때리는 건 여기다 세금 때릴 거 아니에요. 어떤 수량 변화가 작은 거, 그 세금을 때려도 시장에서 어떤 뭐 충격이 좀 덜한 거,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수량이 작게 변하는 놈을 선택할 거고, 수량이 작게 변하는 놈은
이거 가파른 경우, 이 가파른 경우가 뭐냐? 가파른 경우가 뭐냐? 가격 탄력성이 작은 거.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놈. 가격 탄력성이 작은 놈이 누구다? 가. 그죠? 가 선택.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이해되고. 그죠? 본문에 요 그래프들은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이 그래프를 보면 이 네 개를 예를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 결론은 뭐냐? 요거죠. 가격 탄력성이 큰 놈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그때 세금 부담이 작게 내고, 가격 탄력성이 작은 놈이 가파르고 그래프는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낸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가파르냐, 누가 더 완만하냐, 그걸 가지고 세금 부담이 작게 내냐 크게 내냐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완만하냐 가파르냐는 곧 가격 탄력성과 연관이 돼 있고, 그죠? 이 세 가지 정보가 이제 짬뽕 되어 있는 거지. 그죠? 동시에 움직인다. 이거 가격 탄력성과 이제 그래프의 이제 기울기와 그다음에 그 세금 부담의 관계, 요거 좀 볼만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풀었으면 상당히 어려웠고, 이거 단순히 그냥 내용 일치로 풀었으면 쉽게 풀리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또 넘어가서 12번 봅시다. 이것도 뭐 적용 문제네요. 12번 봅시다. 12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봅시다.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인 빵에 개당 200원의 물품세를 이제 수요자에게 부과했다. 수요자에게 부과했다. 그죠? D1에서 D2로 바뀌었겠네요. 그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오른 효과가 나죠. 그죠? 원래 가격은 1,000원인데, 그다 세금 100원을 때린 거야. 세금 200원을 때린 거야. 그죠? 1,200원을 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안 사먹겠지. 그죠? 줄어들겠지. 그죠? 억지로 사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가격이 수요는 줄어들 거죠. 수량적 퀀터티가 줄어듭니다. 그죠? 수요자에게 부과되었고, 조세로 인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다. 그렇죠. 가격,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었냐면, 가격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뭐 800원까지 떨어져야 되겠지. 그래야지 1,000원에 딱 가격이 일치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0원 내는 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원을 냈는데, 1,000원짜리 빵이었는데, 1,000원만 내면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세금을 맞아가지고 1,2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800원까지 떨어져 버리면, 플러스 200원 세금 내가지고 1,000원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건데, 그만큼 안 떨어지죠. 원하는 거는 800원까지 떨어지는 게 원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되지. 그죠? 그만큼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줄어들어도 한 920원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왜냐하면 공급 곡선과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뭐 그렇다. 부과되었고, 조세로 인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지. D1, D2. D1에서 D2로 바뀌고, 공급 곡선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대로고. 그러니까 이제 A, 1,000원 가격에서 이제 92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개 정도 팔리다가 90개밖에 안 팔려. 어쨌든. 1번, 200원의 물품세는 수요자에게 발생한 법적 귀착이다. 그렇죠? 200원은 물품세는 누가 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매긴 거는 수요자에게 부과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법적 귀착이지. 경제적 귀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경제적 귀착은 누가? 경제적 귀착은 실질적으로 920원이니까 그건 이제 소비자는 80원 이득이고, 그러니까 이제 920원이니까 이건 이제 200원을 더하게 되면 1120원이겠네. 그러니까 이 빵을 사 먹으려고 그러면은 1120원을 내야 되는 거야. 1120원. 그러니까 120원을 지금 소비자가 더 내야 되는 거지. 기존 그 세금 매기기 전보다. 그죠? 120원을 더 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그 120원을 세금 묻는 거지. 소비자는. 그러면 나머지 80원은 누가 내는데? 공급자가 손해봤잖아요. 그죠? 공급자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지. 원래 공급자는 1,000원짜리 1,000원에 팔아먹었는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920원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자, 판매자가, 그죠? 팔아먹는 사람이 80원이 손해가 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귀착은 공급자가 80원. 그죠? 경제적 귀착의 소비자는 120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봅시다. 2번. 지점 B에서, 점 B에서 수요자가 지불하는 빵 한 개의 값은, 점 B에서 지불하는 빵 한 개의 값은, 그러니까 이제 빵 값은 920원인데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200원 때려버렸으니까 200원 더 해야 되겠지. 그죠? 1120원 맞죠? 그죠? 맞고.
그다음에 3번 전 B에서 공급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금액은 B에서 공급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금액 전 B에서 공급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금액, 그러니까 벌게 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네. 전 B에서 920원에 팔았으니까 920원 팔겠지. 개당 920원이겠군. 그렇지. 공급 가격대로 받겠지. 균형 가격대로 받겠지. 그죠? 받고 4번. 이거 지금 공급자한테 세금 때린 게 아니에요. 저 소비자한테 200원 내라고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는 지금 1,000원에 팔아먹다가 날벼락 맞아가지고 지금 920원에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원에 손해가 났다. 그 얘기니까. 4번. 점 A에서 점 B로 이동으로 공급자에게 전가된 조세 부담은 120원. 아니, 공급자는 지금 1,000원에 팔아먹다가 920원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80원이 지금 손해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 누구한테 돈 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1,000원에 팔아먹다가 920원으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80원에 손해가 난 거야.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세금 내는 효과인 거지. 그죠? 80원을 세금을 내는 효과가 난 겁니다. 그죠? 그 80원이 손해인 거지. 조세부담은 80원이지 120원 아닙니다. 틀렸죠. 그죠? 답 4번. 5번. 조세 부과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세 부과로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렇지. D1에서 D2로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죠? 1,000원짜리 빵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920원으로 된 겁니다. 안 사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0원짜리 빵이었는데 세금야 200원 내라. 1,200원으로 갑자기 가격이 올라버렸어. 그죠? 1,200원을 내야 돼. 1,200원을 내야지 빵을 사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사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죠? 조세 부과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D1에서 D2로 이동했다. 그치? D1에서 D2로 이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 가격이 이제 920원이 됐다. 그죠?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됐고. 그 다음에 13번 어휘인가요? 바로 풀어봅시다. A와 문맥상 의미를 획득한 것은 A가 뭐지? 근데 오르게 되었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새로운 균형 가격이 760원으로 오르게 됐다. 가격이 올랐다. 뭐가 올랐다? 가격이 올랐다. 월급이 올랐다. 뭐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카테고리, 월급과 이제 가격, 이런 카테고리가 이제 비슷하다. 유사하고, 이게 다른 게 없으면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2번. 갈비가 전역상에 올랐대. 갈비가 올랐다.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고. 단어가 국어사전에 올랐다. 카테고리 다르죠? 그 다음에 내가 기차에 올랐대. 기차에 몸뚱아리 올랐다. 아예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지. 등산객들이 산에 올랐대. 아예 다른 얘기죠. 그죠? 카테고리가 다르다. 이거 월급이 올랐다. 가격이 올랐다. 그죠? 뭐 카테고리가 비슷하다. 답 1번. 이렇게 풀면 되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거 그게 뭐 어려운 거 없었고. 그러니까 100%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죠? 요 부분, 특히나 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단순 내용 일치로 풀 수가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수능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지문 자체를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내용 일치로 어떻게 끼워 맞춰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예상하고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시다. 하여튼 요거는 그 수능 완성에 수능 특강에 있던 그 연계 지문입니다. 그죠? 수능 있던 그 지문에 이제 연계가 된 거다. 수능 특강에 있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